공부뿐만 아니라 음악이든 미술이든 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이작 컬먼이라는 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전성기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 경지에 이르게 됐습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프랙티스, 연습이다. 그렇죠. 요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보고 많이 풀만 이긴다 하는데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 성적 향상을 위한 책 읽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성적 향상을 위한 책 읽기는 선이해 후 암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국사가 시험 범위가 50쪽 분량이다. 어떤 학생은 막 1쪽부터 외워 나가요. 특히 뭐 옛날에 선생님 세대들이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빡빡이 숙제도 했고 막 외워 나갔는데 나는 50쪽을 오늘 6시간 공부해가지고 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1페이지부터 막 외워가는데 하루가 갈 때쯤 되면은 50쪽 다 올라갔는데 한 20쪽 못 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을 또 밀리고 끝에 가면은 한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무엇을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2시간 만에 50쪽을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읽어 나가면 중요하다 싶은 데는 밑줄 또 쳐보고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참고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뭐 인터넷 검색도 많으니까 보고 놔뒀다가 한 2, 3일 뒤에 또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또 2시간 보고 또 2시간 보고 한꺼번에 6시간보다는 2시간씩 나누어서 한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되풀이해서 보면은 오늘 볼 때하고 2, 3일 뒤에 볼 때하고 새로운 질문거리가 생기고 이해도 달라지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스스로 많은 질문이 제기가 되고 몇 번 반복하면은 거의 이해가 완전히 되거든요. 또 현대학습 이론은 이해만 되면은 암기는 한 70% 정도는 그냥 된다고 보거든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데 무조건 암기해라 하면 참 힘들죠.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해요.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걸 무조건 암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공부는 그런 식의 공부도 아니고 하니 성적과 직결되는 책 읽기라고 할 때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해 그리고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는 버리고 자습서 있잖아요. 상세하게 해설해놨는 자습서만 가지고 보는데 자습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너무 상세하게 해설을 해놔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도 시간상 버겁고 그리고 다른 의문이나 상상을 할 여지를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습서만 열심히 암기한 학생은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틀면 자습서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무게 중심을 교과서에 두고 공부한 학생, 교과서는 서술 자체가 상세하지도 않고 요점 정리처럼 간단하게 적은 것도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늘 머릿속에 의문도 생기고 스스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걸 유도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 앞부분 단원의 길잡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단원의 길잡이를 안 보고 바로 본론을 보는 학생이 많은데 단원의 길잡이를 여러 차례 숙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단원의 길잡이라는 것은 결국 이 단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걸 제시해 놓는 거거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입구에 가면은 몇 킬로 지점 가면 무슨 암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지도가 단원의 길잡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봐야 되죠. 특히 요즘 학생들은 사전을 잘 안 보는데 국어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처음에 일러두기 있잖아요. 이 사전에서는 명사 같으면 네모 속에 명자 쓴다. 이런 거를 알아야 그 사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러두기나 안 보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 무엇이든지 순서와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공부도 그 교과가 요구하고 또 그 단원이 목표로 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순서와 절차를 따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자습서를 보고 문제집을 보더라도 항상 무게중심은 교과서 쪽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2% 부족한 학생이었는데 반복이 좀 부족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꼼꼼히 외워서 한 번을 이렇게 독파를 하고 나면 왠지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두 번 더 읽었더라면 초점이 약간 다른 거,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읽었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읽었다면 더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이든 미술이든 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이작 펄먼이라는 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전성기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 경지에 이르게 됐습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프랙티스, 연습이다. 그렇죠. 요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보고 많이 풀만 이긴다 하는데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이작 펄민 그 다음 이야기가 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기량이 향상되지 않은 학생의 특징은 네. 어려운 부분을 대충 후다닥 넘어간다.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뭐 기타든 블루시든 어려운 악절은 메트로놈 틀어놓고 한마디씩 정확하게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연습의 양만 많다고 기량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양과 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파가니니의 복잡한 악절 같은 거는 정말 메트로놈 틀어놓고 한마디씩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교수님 피아노 치잖아요. 네네. 네. 피아노 실력이 네네. 보통이 아닌 걸로 아는데 그 피아노 않은데, 네. 어쨌든 뭐 피아노도 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선행학습의 맹점 중에 하나도 이래요. 진도를 빨리 나가다 보니까 정교하게 터치해야 될 부분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거라. 처음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두 번째도 그냥 네. 넘어가고 세 번째도 정말로 그냥 맞아요. 넘어가고 네. 이런 거라. 네. 그래서 조금 찜찜하고 이런 부분은 사심결단의 자세로 이만하면 됐다. 눈을 감고도 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과 질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연습은 시간 낭비다. 특히 선행학습에 매몰되어 있는 선행학습을 맹신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서도 진짜. 예,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깊이가 없는 사람은 그냥 어려운 부분은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 그 네. 부분은 접어놓거나 해서 오늘 이해가 안 되면 그 하룻밤 자면서 생각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이해가 안 돼도 접어놓고 내일 다시 보면 이상하게 어떤 참 신비하게 이 기적처럼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한 학생 같으면은 공부를 할 때도 처음 읽어서 이해하기를 안 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 이 부분 적어놨다가 내일 보자 또 보고 또 보고 몇 번 봐도 안 될 때는 그때 선생님이나 누구인데 물어야 되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필요한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을 제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원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데나 등록해가 아는 부분 계속 반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현명한 부분이라면 과외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먼저 아이가 내가 약한 부분을 체크하게 하고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음미하고 긴장과 이완, 완급을 조절하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효과적인 투자죠. 이런 것의 그 전제가 독서 훈련이라는 거죠. 네. 사실 그 책 읽기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저자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저는 문과대학을 다녔는데 이런저런 자연과학 책도 많이 읽는데 스티브 호킹의 A Brief History of Time, 시간의 역사가 처음 나왔을 때 미 문화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영문 책을 번역되기 전에 먼저 봤는데 서문이 나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서문에 보면은 그 호킹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책은 네. 천문학의 문이 아닌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식이나 수식은 빼고 평이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평이하게 설명한 그 책조차도 이해가 안 되니 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돌아 나와서 걸어가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평이한 책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그걸 도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얼마나 기특한가. 또 가면서 절망하면서도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역사 1, 2 나오고 과정에 여러 출판사의 번역도 보고 하면서 지금도 뭐 다는 모르지만 흐름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젊은 시절에 버틀런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같은 것도 뭐 언류문화사부터 몇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를 봤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몇 해 전에 다시 영문판을 구해서 상세히 읽어봤는데 이제 지금 읽으니까 또 많은 그 이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은 같은 책이라도 20대 읽는 게 다르고 30대 다르고 이제 이런 거죠. 좋은 정말 책은 공부하듯이 책을 읽으시는구나. 좋은 책은 네. 세월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다시피 이 독서의 습관이 그냥 책 읽기가 아니고 공부나 아니면 살아가는 거나 여기에 전부 연결이 된다. 그래서 독서 습관 제대로 읽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집에 돌아가서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편을 당장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